삼성전자가 시가부터 개파락이 밀려 내려오면서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투자자들한테 공포를 몰아넣고 있는데, 구독자분들과 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과 매일매일 삼성전자를 공부를 하면서 이관 외국인의 이 세력들이 어떻게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어떻게 또 못 팔게 만들 것이며 다시 뺏어갈 것인지 공부를 하다 보니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도 가슴이 항상 좀 막막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물려있는 분들이거나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재반사항 같은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동안 가장 제가 강조드린 건 가격입니다. 지금은 상승 구간이 아니라서 추세상으로 돌파하는 구간이거나 매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가격대만 왔을 때만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빠져나오거나 수익을 챙겨가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또 파볼 거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쌍바닥이었습니다. 쌍바닥 패턴이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가 7월 말 가이던스가 나오기 전까지 움직이는 과정이 쌍바닥이 연속적으로 3번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쌍바닥으로 나오는 반등이 한번 나왔고, 이제 일봉상에 한번, 그리고 방향상의 박스권에서 한 번 더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사실 여기는 아직 먼 이야기고 당장 월요일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반상에서 말씀드리면, 목요일날 이제 16일에 TSMC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주가는 별 재미가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됐어요. AI 회의론이 심각하게 어제도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수심이 약세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수급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기는커녕 개인들이 계속 삼성전자의 수급을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도 같이 다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을 손절을 해버리고, 손절을 말아야 될 것들 손절해버리면서 삼성전자의 눌림목을 잡겠다고 들어오는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오히려 주가가 재미없거나 음봉이 떨어질 때 개인이 매도하는 손절매 물량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오히려 방향성 전환을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흐름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때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얼마 전에 매수한 것도 다 털어먹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온다면 물량 조절이나 비중 조절 혹은 단기적인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상승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특정한 이슈라는 게 나와야 될 겁니다. TSMC의 실적도 큰 이슈가 되지 못했고, 결국 삼성전자의 가이던스와 SK하이닉스의 확정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온다 한들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주가 반등의 기조는 될 거고, 그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은 만들어질 겁니다. 기대감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저점 매수에 대한 매수세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7월 말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의 큰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관련된 가이던스가 발표된다면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재반상을 가지고 스토리를 짜봤을 때 현재 구간의 흔들기는 원래 첫 하락에 가장 깊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 저점을 잘 잡는다면 이 구간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의 극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극저점이 쌍바닥 패턴으로 나올 것이냐 휩소형 패턴으로 나올 것이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장 자체가 회의론이 팽배한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을 높이는 랠리가 실적이나 이런 빅테크의 가이던스 발표 이전에 나올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크게도 쌍바닥, 단기적으로 쌍바닥, 이 부분의 패턴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가격을 찾아서 말이죠. 그럼 이 중요한 가격과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 오늘 심화적으로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삼성전자 힘내자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하나 다시는 거 귀찮으시겠지만 정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야 되니까
댓글 하나 다시면 제 말이 또 집중이 잘 되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우리가 거래를 하며 이 저점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일봉상 쌍바닥을 노리는 거죠. 여기서는 분봉상 쌍바닥을 노렸던 건데 지금 이 스토리 그대로 우리가 계속 이 조정 국면에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바로 한번 스토리 한번 확인해 보면은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7월 12일입니다. 이 7월 12일이 지금 최근에 나왔던 60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일요일날 영상 올렸을 때죠.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24만원대 초반 구간에 오면은 추가 매수라고 하든지 신규 매수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제 음봉이 떨어졌을 때 가격을 정해놓은 겁니다. 계속 24만 2천원대 구간을 또 선을 그어놨죠. 이 가격을 오늘 배우겠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제가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쌍바닥을 말씀을 드렸어요. 음봉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에 예상을 한 거니까 이날에 예상을 한 거겠죠. 이날 그림이 지금 우리가 배울 부분이니까 잠깐 한번 확인해 보면 분 차트를 봤을 때 바로 직전입니다. 쌍바닥을 만든다라는 게 24만원대 초반이었죠. 24만 2천원, 3천원대 초반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왔다가 바로 밀려가지고 또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온 겁니다. 이 패턴을 지금 다시 이 가격 구간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한번 보시면은 7월 14일이죠. 이제 양봉이 뜬 날입니다. 이날이 14일인데 여기서 바로 그 다음날 올라올 때 녹색 선과 빨간 선이 붙어있는 상황을 바로 뚫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력의 관리선과 세력의 단가선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한 방에 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노려보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바로 어제 영상에서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분차트에서 쌍바닥이고 이제 단기 일봉상의 쌍바닥을 노리러 내려올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밀리는 올라가는 척하고 밀리는 이 바닥 타점을 우리가 다시 잡아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를 보셨으면 중요한 거는 24만원이라는 가격대일 거고, 두 번째는 쌍바닥이라는 건데 그렇게만 보면 너무 쉬운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쌍바닥이라고 하는 게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저점을 동일하게 만드는 쌍바닥과 저점을 한번 살짝 휩쓸어 만들어서 깨는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분차트에서 사이닉스에서 나왔던 패턴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저가를 높이는 쌍바닥이 나오려면 미증시가 이제 떨어지고 급반등이 나오면서 끝나고 월요일날 우리나라가 갭상승이 나오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지나갔으니까 제외를 해두고, 또 지나가서 제외를 해두는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서 지금 여기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윗구간의 저항이 지금 단기적으로 뚫기는 어렵기 때문에 꼬닉비가 안 나오는 자리라서 이 부분은 지금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단가를 낮추기도 사실 어렵고 추가 매수해서 먹을 폭도 크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나왔을 때 월요일날 이 패턴들만 보고 나기 때문에 저점 수준을 기준으로 그 저점 구간 이하에서 좀 한 번의 타점을 노리기보다는 분할 접근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분 차트에서 첫 번째 나오고 이거를 전쟁 때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도 이날 혹시 전쟁 때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분 차트가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봉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반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올라오려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밀리면서 저점을 만드는, 보통 쌍바닥이라고 하면 우리가 책에서 봐올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이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척하고 밀리고 그 다음에 반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올 것인지 우리가 이거를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될 거고, 그 포인트는 바로 직전 저점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상 여기서 좀 더 밀릴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이던스가 나오는 7월 말까지 사실상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또 장중에 판단해서 알람을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방향성을 나타내기에는 단기 이동평균선 21선, 50일선이 좋지만 이거는 방향만 나타내는 겁니다. 매매의 기준으로 활용하면 안 되죠. 저는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단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세력이 관리를 하면 보유를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매도라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래서 전세역전 매매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녹색선에서는 매수를 했다가 세력이 관리를 안 해주면 매도를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라는 건데, 기본적인 차트의 흐름은 지금 녹색선을 지금 1년 넘게 안 깨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깼습니다.
제가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중기적인 눌림목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이 시세가 단기적으로는 꺾였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하는 거지, 지금은 바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 구간이 이탈해가지고 밀려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중요한 가격이라고 해서 매매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여태껏 매매했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이 좀 필요한데, 녹색선이 세력의 단가선이고 세력 관리선입니다. 빨간 선이 깨지지 않으면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선에서 매수를 하면 보유를 하고, 녹색선에서 매수를 하면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있다가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삼성전자를 처음에 67,000원대 녹색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세력 단가선이라고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9월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런 가격대가 왔을 때 2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 이후에 빠지고 나서 또 녹색선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하단 구간에 쌍바닥 매수하자고, 단가선에 왔으니까 매수하자고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또 바로 직전에 37만원대 구간에 왔을 때 1차 목표가 구간이니까 이 선들을 지금 공부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 37만원의 1차적인 고점을 찍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 10일 날 음봉이 떨어져서 녹색선이 오기 전에 이미 녹색 구간이 오면은 매수를 하자고,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라는 거, 제가 예언을 했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원칙과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암으로 뭐 그냥 이럴 것 같으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도 말씀드리듯이. 그리고 37만원에서 고가를 찍는 바로 최고점, 바로 전날이죠. 이때도 추가적인 고점 상황이 나오면 이탈 신호가 뜨면 매도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가격까지 오버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세력들은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자기들 단가를 깨지 않는 상태가 되면 여기서 판 게 아니고 물량을 매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파동값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세력들은 그 다음번에 자기가 관리할 만한 가격대로 정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이 선만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 잘하고 저점에서 매수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매도를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린 것도, 이거 표 하나로도 다 이해가 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제 중요한 가격대들은 제가 뒤편에 다 말씀드리고, 현재 이제 움직이는 과정 속에 현재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반전이 나오는 부분을 생각하는 건데, 사실 가이던스까지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2주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깁니다. 하루면 이렇게 음봉이 길게 떨어지는 이런 와중에 이 매집 구간이라고 하는, 여기가 매집 구간이거든. 매집 구간 하단까지도 안 밀릴 거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흐름에 휩소라든지 쌍바닥의 패턴이 나오면 그 타점을 노려가지고 매수를 진행하는 거고, 만약에 그 타점이 안 나온다면 결국 그러니까 쌍바닥이 발생이 안 되면 스테이를 하는 거죠. 스탠바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현재 이제 저점 나왔던 이 수준의 아래쪽으로 밀리는 부분은 몇 퍼센트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뒤에 보유 단가별 제가 대응 관리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매수를 해서 반전이 나왔을 때는 지금 이번에는 계속 빨간 선, 즉 세력이 관리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빨간 선만 저항을 맞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매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빨간 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쌍바닥을 만들면 이 라인은 따라 내려오는데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돌파 시그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돌파 시그널이 확정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이 빨간 선을 돌파하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좀 이제 흐름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매수를 지금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나오는 고점 구간에서는 매도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첫 번째,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가를 높이지 못하는 랠리가 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고, 확정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 구간까지는 계속 반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최대한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타점을 잡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는 이 빨간 선에서 계속
계속 저항을 맞으니까 빨간 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지만 이번에는 빨간 선을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역전 매매 타점을 켜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회색 구간에 있으면 조정입니다. 이 조정일 때는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네, 중요한 가격대 올 때까지 스탠바이해서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가격이 왔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이런 패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쌍바닥이 만들면서 이렇게 빨간 선이 출현하는 이런 시세선이 나오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시세선이 깨지는 구간 혹은 여기서 중요한 가격대에 우리가 선 그어놓은 거 뒤에 알려드릴 그 가격대 구간이 오면 그 구간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거나 혹은 이탈 신호가 떴을 때 여기가 매도 극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다시 또 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흐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웬만한 단가에 있는 분들 추가 매수 한두 번 혹은 신규 매수라면 두 번의 또 수익을 연달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수익을 올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반전이 나오는 국면에서 내려오는 이 매도 타점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매수 타점도 우리가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영상 이렇게 올리면 너도 같이 이런 타점에서 매매를 하는 거냐 보여주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신호가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24만원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빨간 선이 오는 28만원대 구간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도 똑같이 매수와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부 수익을 챙기는 부분이고 이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또 매도 타점 시그널이 뜨면 고점에서 잘 매도하는 부분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의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지켜보다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건데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매수를 잡아갈 거고 끌고 가가지고 고점에서 매도할 것인지 예시를 통해서 매도 전략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점에서 완벽하게 매도를 할 것인가 실전 매매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 선과 빨간 선입니다. 녹색 선은 세력의 단가선이고 빨간 선은 세력이 관리를 해주는 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 가던 종목이 녹색 단가선이 오거나 빨간 선 눌림에 오면 매수합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깨질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최대 결핍인 HBM의 대장주죠. 여기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타점 신호가 나와서 매도를 하게 되면 또 기다렸다가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또 안 깨지면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목표가 같은 경우는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앞에 돈을 들여가지고 파동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정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기 기다리는 건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위에 있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트리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목표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목표가 구간이 오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했던 영상을 보면은 대시세 눌림목이라고 세력 단가선에서 왔기 때문에 67,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최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에 2차 목표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다시 전쟁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1차 하단이기 때문에 또 쌍바닥 예스를 들어가고 단가선에서 녹색선 보이시죠? 녹색선 단가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빨간 선이 안 깨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춘 걸로 제가 떠드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 한번 드리면은 베스트 6개월간을 362%대 주인공 김선영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1위를 찍었을 때에도 이 기법을 지금까지 똑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법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한두 종목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대장주죠. 역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안 깨지면 가져가다가 목표가 매도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도 챙겨가면서 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목표가를 우리가 잡을 때 이 아래쪽에서 세력들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 다음 산을 만들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중요하다 그랬죠. 트리거 돌파 나오면 1차 목표가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현재 파동에서 봤을 때도 바로 직전에 이 세력들이 들어온 돈으로 우리는 지금 목표가 구간에 단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관리하실 분들은 좀 관리하시고 아래쪽에 또 빨간선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오늘 매도한 종목이 있는데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구간까지 온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한 상태에서 세력들이 정해놓은 목표가를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금 바이렉트로 2차 목표까지 오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밀리는 부분에서 지지가 된다면 이 17만원대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관찰할 겁니다. LG전자 역시 그래서 아래쪽에서 녹색선 구간에서 같이 재평가로 단가선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녹색선 돌파 구간으로 매수를 할 수 있던 거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5천원대 우리가 매수를 했다가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놀라운 이 세력의 돈으로 목표가 구간에 오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 빨간 선 천 눌림에서 매수를 해서 쭉 가져가면서 추세 매매 꼭다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차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역전 차트의 설정과 매수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사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살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해보자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추가적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력의 관리선과 세력의 단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겁니다.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도 왼쪽에 체크를 해놨는데, 단기적으로 위로 올라오려면 이 녹색선 구간이 세력 단가선 구간과 이 트리거 구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지금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저점을 잘 잡아가지고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국면에서 한번 털어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타점의 신호가 뜰 때까지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내고 올라오면 이번에는 빨간 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양봉이 뜰 것인가, 이게 가장 괄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포인트 구간에서 밀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매도 타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기준점으로 봤을 때 쌍바닥 패턴이 나오는 과정 속에 이번에 밀리는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 쌍바닥이 확인이 되면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 타점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길게 나오겠지만 그 다음번도 단기적인 타점이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이런 구간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타점이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타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오는 이 매수 매도 타점은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지금 기준점은 그러면 여기가 지금 트리거 구간으로 기준점으로 놓고 볼 때 이 위에 있는 단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하단의 매수가를 잘 해가지고 단가를 그래도 29만 1,500원, 즉
아래쪽에 좀 만들어 놓으셔야 위로 올라올 때 플러스로 팔 수가 있죠. 사람이라는 게 1,000원이라도 수익이라면 금방 매도를 할 수 있지만 1,000원이라도 손실이라면 정말 팔기 어려운 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최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꼭 추가 매수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 되신다면 일단 우리가 가격대를 정해놨으니까 그 가격대 구간에서까지는 좀 힘드시더라도 버텨가면서 마지막 이 일봉상의 저점이 나오고 견디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봐서 이 기다렸다 나오는 고점 구간에서 같이 또 함께 매도하는 타점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엄청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이 삼성전자 외에 다른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도 안 좋은 것도 있을 건데 그 종목들 계속 지금 시장에 계속 가져가도 될지, 어떤 종목은 반등에 정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선 철저한 자금의 관리와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그 수준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이 종목 마무리가 잘 되고 나면 물론 매도 이후에 다시 매수할 눌림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다음 주도 섹터로 교체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완벽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이 병목 현상에 발생하는 구간, 우리는 이 대기업이 조단위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때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경구치료제까지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결핍을 따라 자금이 이동하면서 1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만드는 파동이 나왔었죠. 매번 시장은 다르지만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심각한 병목이 발생되고 있는 곳, HBM의 압도적인 속도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망,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제어할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동할 전력 인프라까지 말입니다. 영리한 메이저의 이 세력들의 돈은 대중들이 이미 급등한 종목에 환호를 하고 있을 때 이러한 필수 결핍 구간의 핵심 독점주들로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으로 추천드린 실전 사례를 한번 볼까요? 광통신 필수 결핍 대장주였던 대한광통신, 연속상한가로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뒤에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최근에 3만원대 구간에서 매도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3월 24일 날 보시면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000원대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반도체 사이클의 최대 결핍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린 거죠. 같은 날 3월 24일 날 대한광통신 영상입니다. 똑같은 영상인데 제 설명 한번 살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태역 사이클을 본다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HBM 관련주들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미리 관종을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흐름 중에 대한광전자입니다. 우리로 광전자가 급등이 나오면서 첫 번째 대한광통신과 똑같다고 말씀드리면서 필수 결핍 CPO인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3,000원대 아래입니다. 2,700원대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녹색선 구간인 6만원대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4월 8일 날 녹색선 돌파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HBM 반도체 핵심 결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3월 말과 4월 초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광전자 빨간 선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녹색선 구간에서 18만원대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GST 같은 경우도 녹색선인 구간에서 200%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매도를 한 것이죠. 현재에도 이 필수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100만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같은 MLCC 관련주로 삼화 콘덴서 세력의 단가선 구간이기 때문에 6만원대 녹색선 구간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피지컬 AI과 로봇,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이런 치명적인 병목 현상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현재 보유하신 포트폴리오의 이 종목들이 과연 이런 필수 결핍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계속 홀딩을 해서 갈 것인지 주도주로 결제할 것인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지만 유튜브를 통해 모든 종목을 다뤄드리기에는 명백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거대한 자금에 밀려올 결핍 대장주의 관심 종목은 주말을 이용해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진짜 돈이 들어오는 정확한 이 매수 타점이 올 때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지 말아야 할 가격에 매수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역전시킬 준비를 하셔야겠죠. 아래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향후 핵심 대장주의 원단위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종목의 분석과 매도 방법, 그리고 종목의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오늘 준비한 실적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